안녕하세요. 나의 가치를 높여주는 리엔 성형외과 이혁재 원장입니다. 오늘은 코 수술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코 수술을 어떻게 하나요? 코 수술은 일반적으로 콧대와 코끝을 높여주는 융비 수술을 많이 하십니다. 콧대 부분은 이런 보형물을 통해서 많이 높여드리고요. 코끝 부분은 자가 조직을 이용해서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실리콘 보형물을 꼭 써야 하나요? 콧대 부분을 높일 때 실리콘 보형물을 주로 사용하는데, 실리콘 보형물에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자가 진피 조직이나 자가 연골을 통해서 콧대 부분을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자가 조직의 경우에서는 흡수가 좀 되는 경향이 있고, 이 흡수되는 정도가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흡수가 되지 않고 모양 유지가 잘 되는 실리콘 보형물을 아직도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코끝은 어떻게 수술하나요? 코끝 부분은 주로 자가 연골이나 자가 조직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코끝 부분에는 코끝 날개 연골이라고 하는 자기 연골이 있는데, 그 연골 모양을 잘 배열해 주거나 이 연골을 지지해주는 지지대 연골을 세워서 코끝 부분을 높여주게 됩니다. 이 지지대 연골에는 귀 연골, 비중격 연골, 늑 연골 등을 사용할 수 있고, 그 외에 자가 진피 조직을 사용해서 코끝 부분을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코끝은 왜 자가 조직으로 해야 되나요? 과거에는 코끝까지 실리콘 보형물을 사용해서 높이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런 경우에 이제 절개 부분으로 보형물이 튀어나오거나 절개 부분으로 세균이 들어가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염증에 좀 더 강하고 그런 보형물이 튀어나오거나 하는 부작용이 적은 자기 조직을 이용해서 코끝을 높이는 수술 방법이 더 많이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코끝에는 어떤 연골이 가장 좋은가요? 어떤 연골이 가장 좋을지에 대해서는 원장님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병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 재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수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재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연골의 그런 강도 면에서는 늑 연골이 가장 강하고, 그 다음 비중격 연골이 강하고, 그 다음 귀 연골이 강합니다. 저는 첫 수술에서는 주로 비중격 연골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코끝 지지대를 세울 때 원래 이제 지지대가 비중격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같은 연골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강도 면에서도 너무 강하지도 않고 또 이제 너무 약하지도 않은 정도의 강도라서 코 모양을 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중격이 휘어 있거나 좀 너무 작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귀 연골을 추가적으로 사용해 볼 수 있겠고요. 재수술인 경우, 비중격을 이미 사용했거나 귀 연골이 이제 많이 사용된 경우에는 늑 연골을 사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코 수술 부작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모든 수술의 경우에서는 출혈, 통증, 염증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출혈의 경우는 출혈을 막기 위해서 수술 후 코의 부목을 일주일 정도 대고 있고, 수술 중에도 지혈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수술 후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수술 후 진통제가 처방되게 됩니다. 수술 후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수술 후 항생제와 진통 소염제를 드시게 됩니다. 코 수술 후 코가 잘 되는 경우는 이제 코가 휘지 않으면 되고 염증이 안 생기면 됩니다. 코가 휘는 경우는 코 보형물이 이렇게 휘거나 이제 코끝이 휜다거나 콧구멍이 비대칭으로 보인다거나 하는 모양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코 수술 후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코 수술이 염증이 생기면은 이제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데, 코 수술을 하고 나면은 코 보형물을 캡슐이 둘러싸게 되는데, 염증이 생기면은 그 캡슐이 두꺼워지게 됩니다. 그 캡슐이 두꺼워지게 되면서 구축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구축 현상으로 인해서 코가 들린다든지 이렇게 코가 짜부러져 보인다든지 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기능적인 또 부작용으로는 비중격 천공이나 호흡곤란 등이 올 수 있습니다. 코가 휘어 보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주실 수 있으세요? 코가 휘어 보이는 경우는 이제 콧대 보형물이 휘는 경우랑
코끝이 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콧대 보형물 같은 경우는 보형물을 골막 밑으로 이렇게 잘 넣어주면은 잘 넣어주고 그것이 이제 유지되도록 보형물이 유지되도록 한 달 정도 조심하시면은 보형물이 휘지 않고 잘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코끝 같은 경우는 이제 자가 연골로 높여주게 되는데요. 이 자가 연골 같은 경우 이 자가 연골이 너무 약하면은 코끝이 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 연골을 튼튼한 자가 연골로 똑바로 세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비중격 연골을 주로 사용을 하고요. 이 비중격 연골이 너무 약하거나 그 비중격 연골 자체가 휘어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귀연골이나 아니면은 이제 보조적인 재료로 메쉬 제품을 조금 사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비중격 연골을 댈 때 한쪽 방향으로만 되지 않고 양쪽 방향으로 되거든요. 이게 양쪽으로 되면은 한쪽으로 휘는 확률이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코끝을 너무 욕심부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끝을 많이 세우게 되면은 이게 사람이 웃을 때마다 이렇게 요 양옆으로 피부가 자꾸 잡아 당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지대가 세워 있어도 이게 양옆으로 자꾸 잡아 당기게 되면은 이게 힘을 받아서 쓰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높게 과하게 세우게 되면은 코끝 피부가 견디지 못하고 빨갛게 된다거나 이렇게 휘어져서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피부가 견딜 수 있을 정도의 높이로 너무 과하지 않게 세우는 것이 또 중요한 방법입니다. 보형물이 비추어 보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형물이 너무 높은 보형물이 들어가는 경우 이제 피부 겉으로 이제 비쳐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피부가 견딜 정도의 보형물로 적당한 높이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보형물 자체가 들어갈 때 아까 말했듯이 이제 골막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데 골막 위로 들어가면 피부에 또 노출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수술적으로 골막 밑으로 보형물을 넣으면은 조금 더 덜 비쳐 보일 수 있고요. 또 이제 보형물이 들어갔는데 보형물 위치가 이렇게 고정되지 않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보형물이 코끝에 비쳐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형물이 좀 고정이 덜 돼서 생기는 경우인데요. 그런 경우에는 빨리 병원으로 내원하셔서 그 비쳐 보이는 보형물만큼을 조금 잘라내 주면은 보형물이 비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형물이 비쳐 보이는데 그냥 놔두는 경우에는 피부가 그 부분이 좀 얇아져서 오히려 나중에 그거를 개선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코끝 부분에 보형물이 이렇게 경계져 보인다거나 비쳐 보인다거나 하시면은 빨리 병원으로 내원하셔서 치료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콧구멍 비대칭은 어떻게 교정하나요? 콧구멍 비대칭은 원래 본인이 이제 비대칭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사진을 찍어서 본인의 콧구멍 모양을 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안 비대칭이었는데 비대칭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코끝 요 날개 연골을 잘 배열해서 이렇게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배열이 좀 어긋나서 비대칭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형물 같은 경우가 이제 코끝까지 와가지고 코끝 요 날개 연골 부분을 누르는 경우에 또 콧구멍 비대칭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수술적으로 그 연골 부분을 이제 잘 배열해서 수술을 해주면은 이전에 있던 콧구멍 비대칭도 더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요. 모양상으로도 비대칭이 덜 생기게 됩니다. 코 수술 후 염증이 무서운데 안 오게 할 수는 없나요? 코 수술 후 염증이 꼭 오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 경우 코 수술 후 염증이 오지 않는 경우가 더 많고요. 만약에 이제 오는 경우에는 빨리 염증의 징후를 파악하고 항생제를 조금 복용하시면은 작은 염증의 경우에는 빨리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염증의 징후가 뭐냐? 염증의 징후는 코가 좀 빨개진다거나 코에 통증이 생긴다거나 코가 이제 막 부어오른다거나 그런 게 바로 염증의 징후입니다. 그리고 코가 좀 뜨거워진다거나 그런 증상이 있으면은 병원에 내원하셔서 원장님을 한번 보시고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 수술 후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수술 후 예방적 항생제를 잘 복용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흡연을 하신다면은
적어도 한 달 정도는 금연을 하시는 게 그런 염증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실 수 있습니다. 흡연은 수술 후 상처 회복 및 혈관 생성을 억제하게 됩니다. 수술 후에 우리가 염증을 방지 위해서 진통 소염제와 항생제를 복용하게 되는데, 이런 항생제들이 혈관을 타고 조직에 가게 되거든요. 근데 흡연을 하게 되면 이 혈관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생제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균을 죽이기가 어렵게 되고 염증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수술 전 한 달, 그리고 수술 후 한 달은 금연을 하시라고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 수술 부작용 줄이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성공적인 코 수술을 위해서는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자, 수술 후 약 복용을 잘 하자, 한 달 정도는 조심하자, 금연하자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